바로 보는 해외 주식 투자 정보 이베스트 TV.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석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용창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영업팀에서 준비한 금리와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리와 지수의 상관관계라 어떻게 이런 거를 분석하게 되신 건가요? 누가 시킨 건가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당사 고객들을 위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제작해보고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도로 과거 199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한국의 기준금리 변화, 다우지수의 변화,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6월 14일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차이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예고한 대로 25bp를 인상하면서 1%에서 1.25% 기준금리 밴드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25%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옐런 의장은 9월에 한 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더 높게 되는 거죠? 예, 맞죠. 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1990년 이후에 총 3차례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차는 1994년 2월부터 1995년 3월 13개월 동안 총 12차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네. 기준금리가 3%에서 6%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4개월 동안 총 7차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네. 기준금리가 4.75%에서 6.5%로 올랐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3차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4개월 동안 총 17차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기준금리가 1%에서 5.25%로 올랐습니다. 1%에서 5%가 넘게 올랐으면 5배가 넘게 올랐던 거네요. 예,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된 기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금리 인하 시기는 금리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총 3차례 있었어요. 1차 금리 인하는 1차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4개월 뒤에 1995년 7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진행되었고요. 네. 그리고 2차 금리 인하는 2차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1개월 뒤인 2000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금리 인하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차 금리 인하는 인상 시기에서 1년 정도 후에 이루어졌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금리와 지수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다우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3차례 금리 인상 시기 동안 미국 다우지수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흔히 경제 이론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네.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하. 또 흥미로운 점은 금리 인상 기간이 지나고 나면 네. 다우지수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주가 변동폭이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다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 변화는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다우지수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었을 때부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 추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실제 실시했을 때는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1차 금리 상승기에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 24% 상승하였고, 2차 금리 상승기에는 66%,
그리고 마지막 3차 금리 인상 시기에는 76%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상승폭과 하락폭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먼저 상승폭은 월봉을 기준으로 최고가에서 최저값을 뺀 값을 최저가로 나눈 것이고, 네. 하락폭은 월봉을 기준으로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뺀 값을 최고가로 나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그럼 향후의 코스피 지수 방향성은 어떨까요? 예,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던 점, 상장 기업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과거와 다르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6년간의 긴 박스권을 돌파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향성이 변하게 될까요?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도 차츰차츰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을 할 것으로 보이나 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의 대세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언제일까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영업팀에서 준비한 금리와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ETF를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및 ETF 거래 시 온라인 기본 수수료는 0.01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